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오후 3시에 썩 이렇게 좋은 시간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벌써 페이스북에도 20분, 유튜브에도 거의 20분 가까이 지금 들어와서 방송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들어오신 분들 인사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재밌는 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월함에서 준비한 모여봐요 작은 모임의 숲, 뭐 하자는 제목인지 유명 게임의 유명세에 한번 묻어가 보고 싶은 약간 무리한 제목이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비대면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모이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나 교회 같은 데도 큰 대규모 예배나 이런 것들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소그룹별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취향과 지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더 돼야 할 것 같아서 이참에 저희가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그런 모임들을 더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를 갖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런 소그룹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뭐 기도회나 뭐 기도 제목 나누고 삶 나누고 이런 것 외에 같이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또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이런 모임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모시고 작은 모임의 유익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오늘 특별히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4분이 패널로 나와 주셨고요. 저는 전체 진행을 맡은 청월함의 박현철입니다. 우리 박영희 대표님부터 각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역곡동에서 용서점이라는 작은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용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한신 PD님. 네. 네. 저는 일상학교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정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호칭이 PD로 돼 있던데 왜 PD인가요? 제가 늘 이렇게 PD가 되고 싶었어요. 뭐 드라마 PD나 예능 PD 이런 거.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라서 해봤고, 프로그램 디렉터 겸 대표입니다. 네. 네. 저도 청원하면서 저 PD로 만들어 달라고. 괜찮아요. PD 명칭 괜찮습니다. 네, PD 명칭 같은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홍정환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독서교육 라의 대표 겸 CKO 홍정환입니다. CKO는 뭐예요? 제가 CEO, 그 경영 능력은 없기 때문에 최고 지식 책임자라고 1인 조직이지만 경영보다는 난리 질러서 CKO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거죠? 딴 데 있나요? 원래 있는 용어긴 해요. 진짜요? 네네. C급 임원들이 쭉 있거든요. CEO, CKO, CPO 뭐 등등. CPO, 네. 와. 네. 네, 반갑습니다. 라는 무슨 뜻이죠, 근데? 네, 라는 한자로는 그물 라자 쓰고요. 또 영어 약자로는 LAA, Life as Art를 줄인 말인데요. 꼼꼼한 읽기, 또렷한 쓰기, 그 읽기와 쓰기를 C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삶을 예술로 가꾸자 이런 것이 목표인 조직이라서 라란 이름을 썼고요. 근데 사실 이건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요. 제가 이전 직장에 있다가 독립을 꿈꾸면서 입에 착 붙는 이름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고 일단은 소리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출근길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계시처럼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다. 그래서 태진아 B가 함께 부르는 라송이 계시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라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Life as Art 그물 라 엮어보자 뭐 이렇게 태진아 B가 내린 계시에 따라서 지은 이름이 독서교육 라입니다. 네, 여러분. 홍정환 선생님은 저희가 외모만 보고 네, 오늘 개그를 담당해 주실 것 같은 네,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청월함의 오승영 대표님 나오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제가 홍정환 선생님 뒤에 뭐 하려니까 되게 부담되는데 다음부터는 순서 좀 바꿔주세요. 네, 저는 청월함 대표고요. 네, 이 모임의 주최 측이자 패널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패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다가 지금 독서교육 라부터 물어봤는데, 다른 분들도 하시는 일들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청어람부터, 청어람에서, 네, 청어람은 안 하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네, 용서전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작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서점에서 운영하는 모임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근데 왜 용서점 왜 이유를 안 물어보세요? 라는 물어보는데 용은 안 물어보세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자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용서점 하면 약간 드래곤 용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제 쓰는 용자를 쓰고 있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책의 쓰임이라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제 이름에 용자가 있어서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책이라는 게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좀 실제로 읽히고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쓸 용자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별로 안 궁금한 이름을 소개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용서점은 현재 역곡동에 있고요. 그래서 역곡 동네 시장 앞에 있는 골목에 있는 작은 책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책이 어쨌든 쓰여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역곡에서 오픈한 지 3년 차인데 책의 쓸모라는 컨셉 키워드로 해가지고 1년 차 때 이제 작가들 불러가지고 작가와의 만남 모임을 한 1년 정도 매달 이제 꾸준히 그런 모임들을 좀 진행을 쭉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이제 회의를 느낀 용 대표가 그 다음 해에 이런 작가와의 만남 말고 이제 우리끼리 하는 작은 모임을 해보자 해가지고 2019년에 글쓰기 모임 써용이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분화돼가지고 현재는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모임들이 9개 정도 지금 이제 그렇게 분화가 된 상태고 이제 그런 모임 외에도 기타 그런 와인 모임이나 소셜 다이닝, 종교 질문, 역사 공부, 꿈 그룹 해석 모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외적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모임들을 용서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 이야기를 담아서 얼마 전에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라는 조그만 용서점의 이 이야기를 담은 책도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좋은 타이밍에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빛나는 수혜님께서 처음에는 오수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했다가 지금 용님 말씀하시니까 12시 책방 그분이신가요? 지금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네네. 12시 책방 그분입니다. 네, 지금 모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12시 책방. 네. 유명한 12시. 그렇게 불러야겠네요. 예. 제가 이게 책 이름이 좀 애매해가지고, 낮 12시, 용서점 책 이렇게 불렀는데, 12시 책방이라고 불러도 괜찮겠네요. 네, 지금 앞에 용서점 말씀도 해주시고, 책 소개도 해주셨는데, 부천 역곡동에서 헌책방이죠, 기본적으로는. 조금 그게 이제 달라졌는데 원래 용서점이 역곡 오기 전에 덕은동 고양시에서 시작했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완전 그냥 온라인 헌책방을 시작했었고 역곡으로 오면서 헌책하고 새책을 같이 하는 동네 책방인데 새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다루는 책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동네 책방으로 헌책과 새책을 다루시고 작은 모임들을 그 안에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그리고 책도 내신 TV도 나오셨잖아요. 네. EBS 발견의 기쁨 동네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올해 1월 2일 신년 특집으로 용서점이 나왔습니다. 우와. 네. 갑자기 지금 용서점 홍보 잠깐 넘어가서 우리 정한신 PD님도 일상학교 소개 조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일상학교 소개 좀 하겠는데요. 일상학교는 말 그대로 일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인문학 모임이에요. 작은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모토가 있습니다. 일상을 배우다, 나누다, 새롭게 하다. 배우다, 새롭게 하다.
배우다, 나누다, 새롭게 하다. 네. 그래서 일상의 다양한 주제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일상이 새롭게 되길 바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산, 울산, 그 다음에 양산, 경주 이렇게 4개 지역에서 모이고 있어요. 제가 울산 사람 아닌가요? 동해남부선 라인? 그렇죠. 예, 거기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쪽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고 있고요. 지금 부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사인 가지고 토론하는 뉴스 카페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 카페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림책 모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함께 나누는 그림책 이야기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동체 과정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시민의 어떤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책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또 토론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양산 모임이나 또 울산 모임 중에는 부모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엄마들, 아빠들 모여가지고 육아라든지 이런 거 함께 나누고, 그리고 대화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함께 즐기는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모임 같은 것도 진행하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통해 가지고 함께 글을 나누고 생활을 읽어내고 하는 모임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모임이 따로 그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 그룹이. 네, 생활의 발견 라이프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삶을 읽어내는 글쓰기라는 어떤 그 모토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글을 쓰자. 우리가 일상에서 느꼈던 거, 살며 생각했던 거, 이런 것을 글을 쓰자 해가지고 그룹하고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발견 저도 나오실 거고, 라이프 리터러시 저도 나오실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삶의 작가다. 삶의 작가로서 자기가 어떤 글든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반응해주고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네. 네. 새로운 모임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페이스북에 일상학교 치시면 페이지도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그룹도 있고, 활동하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많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 경남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또 보시는 분들 참여해 보셔도 좋겠고, 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활동하시는 거 보시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어람도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하는 작은 모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되게 역사와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인데, 청어람 이름은 청출어람에서 유래했고요. 600년 전 주자 죄송합니다. 네, 청어람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망라해서 강좌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재밌겠다 하면은 기획해보는 입장이어서 주제나 형식들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작은 모임도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작은 모임은 2013년에 시작한 세속성자 수요 모임이라는 예배 모임이에요. 벌써 8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나안 성도나 또 세속사회에서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굉장히 독특한 예배 모임이어서 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모임들은 책 모임을 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 작은 책 모임 같은 경우에는 청어람 스태프들이 직접 각자의 관심사를 반영해서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박현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교회로운 세미나, 되게 불온한 교회로운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고, 다시 또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페미니즘 책 읽기 모임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구성원이 달라졌는데 저희 청어람 구성원이 제가 유일한 여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여성주의적인 주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저희 멤버들은 되게 시큰둥하거나 이 모임을 뭐 이렇게 하자라면은 그걸 너무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임이 필요한지부터 너무 설명을 해야 돼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핸드폰 그 가게 보면은 뭐지? 제가 싼 데 찾아다니다가 제가 직접 차렸습니다.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모임을 만들어보자 싶어서 네,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된 게 벌써 이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예 대중적인 강좌보다는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취향과 지식을 공유하는 작은 모임들이 더 유행을 할 것이다라는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에 주목하기도 했고 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도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저희 하던 그 강좌들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작은 모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주환 선생님 독서교육 라에서도 모임들을 뭐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독서교육 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상생활사역연구소에 10년 정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활동을 하던 것을 조금 제가 밖으로 가져와서 하는 면이 좀 있어요. 일상생활사역연구소는 독서 운동을 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식객이라는 이름으로 독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식객은 역시나 이것도 제가 먼저 입에 붙는 이름을 찾고요. 그 다음에 뜻을 갖다 붙였는데요. 지식과 음식, 두 식을 나누는 객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으로 식객이라고 하고 모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서 모임 보통 미리 책을 읽어오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요약 발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모임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맡은 부분 외에는 책을 잘 읽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큰 단점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맡은 부분조차 그 부분을 읽는 사람들 외에는 아예 그 책에 대해서 읽지 않은 채로 와서 그냥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많이 쏟아내는 신변잡기로 모임이 흐르기 쉽더라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현장에서 책을 읽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로 저희가 대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씩 한 챕터 정도씩 읽고 쉬고 소리내서 읽으니까 9시부터 5시까지 하면 한 2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하루에 읽기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고 또 연구소의 재원이나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대학생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다 이제 제공을 하고 그렇게 식객이라는 모임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 안에 좀 갈망이 생긴 거죠. 현장에서 독서 모임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이론적으로 좀 체계화시키고 싶고, 이걸 좀 더 바닥에 기초를 좀 다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불온한 상상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죠. 더 이상 남 밑에선 일 못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사역연구소가 갖는 큰 방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독서 모임은 중요한 파트이지만, 이게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운동을 내가 나가서 해보고 싶다라고 했고 소장님도 아주 흔쾌하게 알른이를 빼듯이 이제 저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 독서교육 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독서 모임도 하고 한편으로 생계 때문에 학교 수업도 하고 이랬다가 올해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프리랜서 강사의 춘궁기가 찾아왔고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서 독서 토론 모임이나 글쓰기 수업도 하고 개인적인 레슨도 하는 한편 얼마 전부터 부산 CBS 라디오에서 소소한 책 읽기라는 제목으로 고전을 좀 읽고 그 고전이 말한 인간의 길을 가볍고 즐겁게 한번 탐색해보자라는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은 가장 공들여서 하는 독서 모임은 사콜라라는 이름의 독서 모임입니다. 이건 가족 독서 모임인데요.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4식구가 같이 모여서 책을 읽습니다. 오늘 저녁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 같이 읽은 책은
집 없는 아이, 이 책을, 네 식구가 같이 읽고 모임을 합니다.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내가 당신 말이지 밖에 나가서 독서 교육 한다면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아내가 우리는 다음 주부터 아빠가 인도하에 독서 모임 시작한다라고 해서 우리 세 명 다 이렇게 움츠러든 상태로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독서 모임 하면서 이름을 하나 만들면 그 독서 모임의 의미가 좀 생기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사이다 콜라 라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콜라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가장 공들여 준비하는 모임인 사콜라 가족 독서 모임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로 얘기하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다양한 모임들 하고 계신 사례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저희가 작은 모임 하면 제일 쉽게 이제 보통 저희 청아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모임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모임을 해보자 하면 책 모임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홍 선생님 말씀해 주신 식객 모임을 보면서 저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해 주신 바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희도 책 모임 열어보면 자기 부분만 읽고 오거나 안 읽고 오는데 안 읽고 온 사람이 말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모임이 망쳐지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읽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모임도 그 자리에서 읽거든요. 되게 발상의 전환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들 책 모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독서 모임에 대해서 이제 갖고 계신 좀 각자의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 이런 직접 그 자리에서 읽게 하자라든지 또 다른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댓글이 끊겼는데요. 자, 독서 모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질문들 지금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짧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올라온 것부터 조금 소개를 해보죠. 이신영님께서 가족 독서 모임 얘기 좀 더 물어보셨어요. 아이들 몇 살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람마와 함께하는 여정님도 가족 독서 모임에서는 책을 몇 권 사서 같이 보시는지. 지금 가족 한 집에서 지금 같은 책을 몇 권 사냐는 얘기. 네. 독서 모임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 네, 일단 책은 한 권만 사죠. 한 권만 사서 다음 주엔 이 책이다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사실 어른들은 시간을 내면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아이들도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고르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4학년 딸, 초등학교 4학년 딸, 3학년 아들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고 그리고 책을 고를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랄까요? 모임에서 선호하는 바가 가급적이면 100년 넘은 원작을 가진 책을 고르자. 네, 이른바 고전이죠. 왜냐하면 좋은 책이 워낙 많은데 무슨 책이 좋은지 우리가 현재 모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책을 좀 골라주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라서 이 시리즈는 세계 명작 고전을 일본 사람들이 축약해서 썼고 그리고 안에 애니메이션 풍의 사파가 있는 이런 책을 골라서 책에 대해서 조금 저항감이 있고 긴 글을 읽기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재밌게 잘 읽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 이따 다시 기회가 되면 소개할 텐데 4개의 기호를 가지고 제가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툴을 고안을 해서 바깥에서 많이 썼고요. 이거 밖에서만 쓸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대화하는 데 쓰자라고 해서 4단계를 가지고 간단하게 대화하면서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보드게임 할 때 치는 벨 있잖아요. 이 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 벨을 치라고 하면 아이들이 벨 치는 재미에 계속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벨을 열심히 이렇게 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간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끼 상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맛있는 간식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간식 때문에라도 이 독서 모임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독서 모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들으면서 지금 어른들 독서 모임에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용님 용서점에서 하는 책 읽기 모임, 독서 모임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용서점에서 쓰기가 위주여가지고 책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봤는데 독서 모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용서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과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모임이 다 이제 용자 붙여서 만드는데 이 과용은 근데 되게 빡센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필요해서 만든 모임인데 그 민음사 출판사의 세계 문학 전집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1번부터 차례대로 읽어가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2주에 한 번 꼴로 해가지고 그 민음사 고전을 그냥 무식하게 읽고 같이 모임하는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중간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가 작년 말에 갑자기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임이 2개가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한 앞에 번은 한 15번까지 지금 이렇게 진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끝나지 않는 모임 같은 건데 이게 과용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독서 모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읽지 않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고전 홍정화 님도 이제 고전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고전들을 못 읽어내거나 그거를 애초에 잘 소화가 안 되면 그 주 모임은 이제 막 되게 분위기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독서 모임은 리더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침을 경험한 후에는 책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뭔가를 첨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한 30분 정도 약간 브리핑 형태로 그 진행되는 책에 대해서 먼저 서머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과용도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용서점 다른 모임들하고 비슷하게 좀 특징이 저희는 이제 좀 주체적으로 하는 편인데 모임들이 그 후발로 만든 그 모임은 지금 민음사 3번 읽을 차례인데요. 그 햄릿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알아서 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햄릿은 희곡이니까 우리 같이 배역 맡아가지고 모임에서 연기하면서 읽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책별로 그 책의 특성에 따라서 이 멤버들이 의견을 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반영해가지고 같이 좀 더 다채롭게 해보는. 예. 그래서 용서점에서는 지금 했습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연기를 했어요? 그 햄릿. 그거 하기로 한 다음 주에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다들 자기 배역만 정해놓고 계속 연습만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모임 실제로 하면 거의 뭐 연기자급으로 하지 않을까. 다들 지금 대사를 달달 외우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도자가 어느 정도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말할 거리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이드를 잘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에도 그렇죠. 인도하는 분은 독서 모임 준비를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누구든지 그 모임 인도하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일단 책을 잘 자기가 파악하고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과의 접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접점을 잘 파악해서 해당되는 책의 부분과 그분들의 필요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짚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 인도에 보니까 특히 일상학교는 특히 이제 삶에서의 적용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자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삶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막 얘기하기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책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책 내용이. 네, 그럴 때 중간중간에 이제 그 내용은 이 내용과 연결돼 있죠.
그 내용은 이 내용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금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책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잘 선정하는 게 그 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데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일상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고전보다는 좀 이제 트렌디하거나 내지는 현재 어떤 참석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책 내지는 현대적인 책을 많이 봐요. 예, 근데 원칙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일각한다. 필요에 따른다. 한 가지는 필요를 넘어선다.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육아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육아가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선정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해보니까 가뜩이나 육아에 지금 매몰돼 있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세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모임도 육아책과 사회책을 같이 봐요. 사회적인 책을 같이 봐요. 한 번은 육아책, 한 번은 사회적인 책. 네, 이런 식으로 책을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말씀해주신 뭐였죠?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지만 또 그걸 넘어서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오수영 대표님한테 조금 질문 드릴 게 페미니즘 주제만 파고드는 모임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제가 지금 저희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아까 사무실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 그랬지만 페미니즘 책 모임 시작하고는 저희는 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여성들만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 모임을 진짜 하는 건지 나가서 그냥 밥 먹고 오는 건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만큼 뭐랄까요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지금 꾸준히 모임을 해 나가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일상과 닿아 있지만 또 넘어선다. 요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주제를 좀 파고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책을 선정하거나 모임을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서 얘기해 주신 분들보다는 저희 모임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타깃이 더 이렇게 좁을고 선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깃도 선명하고 컨셉도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하면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도 너무 방대하고 또 이슈도 너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뭐부터 봐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할 때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이론서를 먼저 본달지 이렇게 방법론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페미니즘 이슈 북클럽.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되 이슈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을 선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슈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페미니즘이라는 자장 안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될지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해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이슈를 따라가되 페미니즘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공유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과 종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책을 이슈에 접목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슈. 그래서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여성과 정치에 대해서 보게 했고 그다음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웹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아직 책도 나오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빠르게 페미니즘 이슈를 따라갈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판단의 근거, 고민의 지향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의 폭도 좁혔지만 참여자의 폭도 조금 좁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책 모임을 처음 진행을 한 게 2017년도에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벨 후스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피드백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남성 참가자들이 말을 너무 독점해서 여성 참가자들이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여성들 중에는 육아를 하느라 저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페미니즘을 이슈로 하는 모임마저 저녁에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소외되지 않냐라는 그런 두 가지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성만 알아. 그 다음에 여성만 알아라고 참가자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오전 11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육아를 그러니까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애들 학교 등교시키고 딱 모일 수 있는 시간이 11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쭉 진행을 하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돌리면서 그러니까 11시에 진행을 하니까 또 저녁 때만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엔 실험적으로 저녁제로 돌리고. 그러니까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그 피드백을 수용을 하면서 좀 빠르게 이슈 북클럽이란 지향 자체도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좀 변화를 주면서 쭉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고를 때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페미니즘을 배워가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주제를 잘 아는 분들께 여쭤봐요. 그래서 어떤 책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그 주제를 가장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튜터로 이렇게 모셔서 그분이 진행을 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책 모임 그리고 또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여성들 간의 모임 이런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안정민 님께서 얼마 전에 책 모임에 한 건데 내가 아끼는 책 한 권 사놓고 실패한 책 한 권씩 가져와서 이유를 말한 후 나눠 가지는 그런 모임을 하셨다. 실패한 책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책일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좀 대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정된 책을 읽는 것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 질문에서는 정해진 책을 읽는 것 외에 어떤 매개를 삼아서 대화하면서 모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제 이후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책 모임을 하고 책을 골라서 읽거나 아니면 읽어오거나 그 자리에서 읽거나 이렇게 했을 때 책 모임을 실제로 의미 있게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까 홍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던 4개의 기호를 사용해서 하는 그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죠. 이 방법은 책을 일단 읽어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방법인데요. 기호를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흉내내면서 하면 좋습니다. 느낌표. 그 다음은 따옴표. 이렇게 귀엽게 하시면 됩니다. 따옴표. 그 다음은 물음표. 제일 마지막은 골뱅이. 느낌표, 따옴표, 물음표, 골뱅이. 이렇게 4개를 기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염두에 두고 책 모임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독서 모임이나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 모임을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지금 잠시 문을 닫겠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일상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다가 독서 모임 시간을 거의 다 써버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떤 때는 부모교육 독서 모임을 같이 하다가 어떤 분이 울기 시작하셨고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쏟아 놓으시니까 약속됐던 2시간이 각자의 불만과 평상시에 답답함을 풀어내는데 다 쓰여진 거죠. 그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긴 했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긴 것 같아서요. 일단 처음에 느낌표 단계에서는 책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걸로 입을 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럼 책 내용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자체로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감도 괜찮지만 책 표지를 잡았을 때의 어떤 질감, 무게, 아니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 책에 얽힌 기억 등등 어떤 느낌이라도 함께 읽고 이야기하기로 한 그 책에 대한 다양한 느낌을 무질서하게 나누는 이 단계가 처음 느낌표 단계고요. 2번째 단계는 따옴표 단계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서양 애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따옴표를 표시를 한 거거든요. 남의 말을 따왔다. 나는 지금부터 아까 이제 우리 오늘 모임을 해보니까 청아람의 오 대표님은 페미니즘 이론 중심이 아니라 이슈 중심의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어 라고 남의 말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옴표 단계에서는 책에 있는 말을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책에서 인상적인 문장이나 인상적인 문단을 골라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죠. 해석을 내놓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마음에 그냥 와닿은 것을 골라서 소리내서 읽어주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왜 이 부분이 내게 와닿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걸 하다 보면 사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거의 다 다뤄지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는 한 사람이 낭독을 딱 하면 다른 참여자들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요절만 피해서 골라왔네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박수를 쳐주는데요. 성인 독자들과 제가 지역 도서관에서 모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소리 안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신호를 보이고요. 집에서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은 거의 광적으로 락 공연장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단계에는 말 그대로 질문하는 단계인데요. 어려운 내용이나 이해되지 않는 등장인물의 심리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때 정답을 찾으려는 강박을 일단 내려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요. 또 책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 궁금한 것 말고도 서로의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물어보는 시간으로 물음표 단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작품 전체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때가 물음표인데요. 가끔 이럴 때 한 분이 좀 대화를 독점하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질문할 때마다 자기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약간 골치였는데 선배님께 노하우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 숨은 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게 말을 하다가 하는 순간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호흡과 호흡의 빈틈을 파고드는 인도자에게 필요한 역량이죠. 발언자의 호흡을 읽어라. 이렇게 물음표 단계에서 넓게 이야기하고요. 제일 마지막이 골뱅이에요. 골뱅이는 원래 영어 단어 at, 어디에서라는 뜻의 영어 단어 at을 줄여서 만든 기호인데요. 마지막 단계에는 이 책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날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가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천하거나 피해야 될 것, 즉 독서와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일상을 새롭게 보게 된 점, 혹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점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가꾸는 독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빌리자면 적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계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독서와 관련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들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독서에 대해서는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무슨 책을 읽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2권, 3권 읽어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무슨 책을 읽어도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 자기의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활동만 할 뿐이지 책에서 제안하는 것들로 자기 일상을 새롭게 비춰보고 새로운 실천을 이끌어내보고 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고정된 생각을 강화시키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골뱅이가 삶을 가꾸는 독서 모임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낌표, 따옴표, 물음표, 골뱅이로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요 순서대로 하지만 좀 익숙해지면 이게 무질서하게 섞이는데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예 가이드가 없을 때 처음 이 4단계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강의하는 아이템인가요? 완전 그냥 예, 한 100번 했죠. 1시간짜리인데 제가 딱 줄여서. 네, 뭐 키워드로, 기호로 딱 키워드를 잡아주셔서 지금 듣는 분들 중에 독서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 독서 모임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만한 그 요소들이 많은 것 같고요. 모임 진행하시는 분들은 딱 참고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예, 이렇게 책갈피로 제가 하는 모임에서는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서 앞부분에 기호 4개를 보여드리고 뒤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어서 그 시즌 모임 시작할 때 이걸 하나씩 드려요. 그래서 각자 책을 읽을 때 책갈피로 쓰고, 그래서 누구나 이걸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겠다가 아니고 상담해 주겠다는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막 책 모임 하면서 조금 시간을 예전보다 끌었는데요. 다른 모임들도 저희가 지금 독서 모임 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까 페이스북에 남겨주신 질문도 이제 책을 읽는 것 외에도 서로 원활하게 대화를 하고 실제로 모임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용님이 서점에서 하고 있는 아까 조금 써용, 과용 얘기하셨는데 다른 다양한 재밌는 모임을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서점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모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책하고 연관된 거는 이제 응용 모임 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와인 모임을 오픈 초기부터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그냥 좋은 소믈리에 역할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와인 설명 듣고 그냥 와인 먹고 약간 서로 흥청망청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번에 좀 진화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와인하고 시를 주제를 줘가지고 시집을 한 권씩 가져오는 모임을 했었어요. 영롱한 와인과 책 한 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와인도 설명 듣고 와인도 마시지만 가져온 시집.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주제를 줘가지고 그때 여성에 관한 시로 아마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져온 시를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낭송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같은 시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낭송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더라고요. 이게 또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감성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끝날 때는, 야, 우리 시를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같이 시를 한 줄씩 모아가지고 정말 오글거리는 시를 한 편 쓰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게 이제 시집 고른 거를 시를 골라서 낭송을 하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에 대한 시를 누가 읽으면 그 시를 듣고 나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떤 것들 이야기하고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시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식객하고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요소랑 책 읽기랑 같이 연결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전문적이진 않지만 집중적으로 낭송만 하는 모임도 하시잖아요. 낭송 모임은 아니고 필사 모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사 모임이 굉장히 성황리에 사실 이제 하는 모임들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필사 모임은 하고 나면 간증하듯이 사람들이 필사를 통해 변화된 나의 삶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필사 시간이 50분 동안 핸드폰 다 걷어놓고 이제 집중해서 각자 가져온 책을 필사를 하거든요. 골라온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모여서 자기가 필사한 부분 중에서 이제 낭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듣고 또 이제 마음에 들면 가져가서 또 딴 사람이 또 낭송 대신 몇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사 모임 안에서 낭송을 하는데, 뭐 그것도 되게 좋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각자 책을 갖고 와서
각자 네네.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그냥 50분 동안 필사만 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자기가 쓴 거를 서로 읽으면서 쉐어링을 하고 또 그렇죠. 대화하고. 낭송. 예, 그쵸. 그럼 거기에 이제 의견을 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홍정환 선생님이 하신 거랑 이제 들으면서 용서점의 프로그램이랑 사실 좀 비교를 하자면, 지금 홍정환 선생님이 하신 건 어떻게 보면 매뉴얼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딱딱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용서점이 좀 근데 이제 한번 써먹을 수 용서점이 있었네요. 하는 방식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체적으로 용서점은 그냥 모임에 판만 깔아주고 그 안에서 그거를 채워가고 하는 방법들은 그냥 그 모임의 멤버들 안에서 그냥 아주 큰 덩어리만 주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좀 모임하면서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체성이 용서점 모임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모임들이 이 모임 멤버들이 그 판 위에서 뭔가 자기 거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모임의 틀만 제공하는? 네, 네 말씀하세요. 박 대표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네. 저도 이제 어떤 방법론이랄까요? 이런 걸 정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유가 특정한 한 사람의 전문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감각에 의지해서 모임을 끌고 가는 게 갖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쵸. 네. 네 개의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된 이유도 특별히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전문가가 없이 독서 모임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이도 모임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간략화되고 정리된 방법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박 대표님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약간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희 도입하겠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이거를 도입하려고요. 제가 연락 아용에 주십시오. 도입하겠습니다. 상담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상담 받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나왔던 그 얘기 중에서도 인도자 얘기가 나왔고, 특히 뭐 페미니즘 모임 하는 데서는 정말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모임을 해 나가려고 하면 정말 그 잘 준비된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부담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홍정환 선생님 소개해 주신 이 그 도구는 정말 누구든지 그냥 이 방법에 대해서 인도자만 아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야 이런 도구가 있다는데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용님 지금 말씀해주신 그 써용의 어떤 흐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모임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모임을 한다 그러면 막 질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뭘 하지 부담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 아무 부담 없는 모임인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모임이거든요. 그쵸. 네, 누구든지 그냥 오늘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흥미가 생기는 분들은 누구든지 모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만한 이건 역시 좋은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책 모임이나 또 다른 모임이라도 모임을 좀 생각하면 뭘 해야 될까? 내가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 그런 부담들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모여서 뭘 한다는 이렇게 방법 하나, 그리고 아이템 하나만 잘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배우면 충분히 의미 있는 모임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상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초대를 하긴 했는데 워낙에 다채로운 모임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시사인 잡지 읽는 모임부터 무슨 그 육아 부모교육 뭐 이런 모임까지 다채롭게 하시는데, 일상학교 하시면서 제일 좀 의미 있고 재밌고 지금 같이 얘기 나눈 맥락에서 이런 모임 한번 해보시라고 좀 소개할 만한 모임이 있으면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책 모임 말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지금 기억나는 거고 또 일상학교에서 앞으로도 많이 할 건데 일상여행자라는 모임이 있어요. 일상여행자. 예, 이게 뭐냐면 어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멀리 가서 특별한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일상적인 공간도 여행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간단한 코스를 정해서 이렇게 같이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또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시간과 코스를 정하고 같이 걷기를 시작하고 랜덤으로 그냥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짝을 져서 걸어요. 그냥 이렇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정해놨는데 걸으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그 순간에 그 포착하는 어떤 순간, 일상적인 순간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사진이나 찍어요. 여러 개 찍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종착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게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뭐 솔밭밑이 될 수도 있고 바닷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진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순간에 이 시점에서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 사진에 담긴 나의 시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거예요. 포토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일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포토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우리 홍정환 연구원께 배웠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일상 여행자라는 데서 접목을 시켜봤어요.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사인 모임인데, 제가 책 모임 말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시사인 토론 모임이에요. 그래서, 요 시사인 토론 모임은,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사인은 그냥 뭐, 한번 잡지를 다 같이 읽자 해가지고 잡지를 와서 나눠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원칙이 있는데, 커버 스토리하고, 커버 스토리에 대해서 읽어오고, 커버 스토리는, 인도하는 사람의 진행하에 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사는 한 80페이지 되는데, 이 기사들 중에서 자기에게 마음에 와닿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기사를 한 가지 골라와요. 참석자가 하나씩. 그러면은, 커버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각자가 가져온 기사 가지고 소개해주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얘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수경 대표님 나오셨는데 오수경 대표님 쓰신 글은 거의 대부분 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석자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주제예요. 해보니까. 악플 달고 싶은 거 악플 달고 싶은 걸. 악플. 근데 일단은 픽이 많이 됐다는 거 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 흥미로운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함께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이런 모임이죠.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홍정환 선생님 말씀하시죠. 제가 알려드린 건 포토 리터러시는 아니고 포토 보이스였고요.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 포토 보이스의 이념적인 기반에 페미니즘이 되게 중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 사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연구 방법론이었거든요. 자기의 일상이나 현장에 대해서 건의할 만한 글을 써서 내고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만 가능한데 지역 정책에서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나 바닥에서 살고 있는 중국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수용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활용 방법이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신의 시선에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보면 굉장히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만한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는 것이 이게 포토보이스 방법이고요. 저는 이게 이론적인 단초만 던져드렸고 이걸 실제로 잘 이제 활용하시는 분이 우리 정한신 선생님이죠. 그렇습니다. 성관 대표님은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제일 지금 학자다움을 과시하고 계신. 예, 제가 생각보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제가 있는 곳이 베란다라서 태양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4시 10분 정도 되면 이제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수경 대표님도 여성들이랑 모임할 때, 특히 이제 여성들끼리 모임을 하고 싶다,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팁 같은 거, 이런 모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부분이 지금 책 읽고 뭐 공부하고 이런 데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꼭 그런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 아니더라도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실 게 있을까요? 지금 대본에 없던 질문인데. 그러게요.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제가 답답해서 모임을 차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박현철 팀장님이 저한테 굉장히 푸신을 많이 했어요. 간사님이 아니면 누가 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열었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 전에 모임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책 모임을 하나 이제 기획을 해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건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한나 아렌트 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나 아렌트 책을 이제 선별해서 읽기를 시도했는데 다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포기를 하고 모임이 흐지부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의 실패가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 된 게 뭐였냐면 일단 쉬운 책부터 도전을 하자.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아주 낮은 수준의 뭐 책을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페미니즘 모임을 하다 보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입문 단계의 페미니즘을 인식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더 높은 단계에서 더 심화된 공부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그 난이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저는 한 중간에서 중하 난이도쯤으로 해서 그 책은 이제 조금 함께 읽기에 버겁지 않은 책으로 고르되 그 안에 이제 제가 질문을 뽑을 때 그 질문의 베리에이션을 좀 주자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한테도 책 모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 사람이 모여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2-3 사람이 모이거나 뭐 이러면 낭망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냥 자기 수양한다 생각하고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점점점 횟수가 쌓이다 보면 그만큼 자신감도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꼭 책만 읽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책을 되게 싫어하는데 모임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이 페미니즘 이슈 북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아닌 모임을 2번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성의 생애에 대해서 그 주차별로 이렇게 뭐 연애, 결혼 뭐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물론 제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줬지만 그냥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토크 모임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그 책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뭐 젠더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책은 좀 더 있어야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텀에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나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지금 이 주제와 관련돼서 되게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상학교에서 이제 시사인을 읽듯이 이 페미니즘 이슈 북클럽 자체가 하나의 매거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몇 가지 정해서 이 주제는
이 아티클을 참고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그런 아까 이제 그 잡지를 읽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잡지나 신문에 나오는 글들이 요즘에 좋은 칼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접근을 할 때 저는 이제 드라마를 되게 잘 보는 입장인데요. 드라마를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최근에 부부의 세계가 되게 인기였잖아요. 근데 그 부부의 세계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해야 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랄지, 최근에 이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K-드라마는 이제 빠다, 막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덜 폭력적인, 그다음에 젠더에 대한 관점을 더 이렇게 반영한 드라마들이 어디 있을까? 넷플릭스에 되게 많다. 그래서 넷플릭스로 많이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좋은 뭐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들을 선별해서 같이 읽어본다든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수다 떠는 뭐 그런 걸 넘어서서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요즘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긴 한데,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그런 대중문화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질문 던지면서 좀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저희 그 페미니즘 이슈 북클럽 모임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낮 11시에 모여가지고 모임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그때 저희 수영 대표님 올라와서 되게 재밌었다고 하신 얘기가, 저희 청아람이 낙원상가에 있는데 낙원상가 지하에 수요미식회에도 나온 유명한 식당이 있고 반찬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반찬을 사갔다.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런 모임도 뭐 같이 장 보는 모임, 네, 같이 모여서 점심 먹고 브런치 하고 대화 좀 하고 같이 장 봐가는 거를 이렇게 키워드로 삼으면, 그런 읽고 뭐 리터러시 말하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어떤 액션 하나를 할 수 있는 행동을 매개로 삼아서 모임을 만들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모임도 중요하지만 모임의 외적 요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모여서 1시에 끝나는데, 일단은 1시, 거의 대체로 1시를 초과해서 모임이, 워낙 할 말들이 너무 많아서 1시를 초과했고, 1시가 지나고 나면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게 또 2차 이제 그 모임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밥을 먹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티타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11시에 모여서 어떤 날은 거의 4시 뭐 넘어서. 할 때 들어와요. 네. 아니, 저는 중간에 들어갔고, 4시에 모임, 그러니까 왜 4시냐면, 그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하원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임, 그러니까 뭐 모여서 같이 지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좋은 동료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또 그 친구가 된 사람들끼리 또 다른 모임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실마리가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제가 페미니즘 창모임을 계속 하게 되는 매력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표님 말씀,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 말씀 되게 공감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삶을 살아간다? 또 삶의 과정을 함께 해나간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 모임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비슷한 그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저희가 모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치원 갈 때까지 같이 모임을 했거든요. 이제 그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제 해나가는 그 과정들을 쭉 밟아온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책도 책이지만은 이 모임의 소중함, 일상 속에서 함께 일생의 단계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읽어내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경험했다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게 남아있어서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또 모임 매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책 매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게 작은 모임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용서점의 그 부분을 좀 더 여쭙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일상학교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맥이 네트워크가 있는 상황에서 알려진 지명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용서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에서 네, 다시 광고 나가자면 그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나가면서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그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을 사보시고 용님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나 또 그거의 매력 또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 새로운 사람들을 모임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 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노하우와 아이디어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책을 보시면 더 알겠. 그냥 저는 이제 이 작은 모임이라는 거랑 이제 용서점은 좀 지역성이 가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웃들 사이에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용서점 공간이 그렇게 막 특별히 아주 매력적인 공간도 아니고, 이거 제가 인테리어 그냥 벽지만 떼고 만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이제 뭐 이를테면 제가 이제 오늘 뭘 했냐면 저희 용서점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캬캬라는 저희 용서점 이제 주요 마스코트 같은 멤버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요새 이제 아침 산책을 시작했는데 야 너도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그 조아저씨 빵집 저희 동네 빵집 앞에서 아침 산책할 때 이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다라는 거는 일단 어디서부터 할까? 일단 근데 어떻게 끌어들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노력하거나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용서점이라는 공간 오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SNS 계정을 열어 놓고 그것만으로도 그냥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들어오고 뭐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 보고 들어오고 EBS 방송 보고 찾아오고 책 나온 거 보고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오신 분들한테 제가 과하지 않게 그냥 저희 이런 것도 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도 관심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만 그냥 느슨하게 끌어들였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고요. 이게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요새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이게 모임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억지로 모임을 막 강하게 푸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이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간지럽혀 주면 이렇게 모임 자체는 되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사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용서점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너무 훅 들어가지 않고 너무 사람을 묶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점인데 예를 들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책을 팔려고 하지 않고 아니에요. 책 팔려고 해요. 네, 그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름 용서점의 매력이고 또 거기 오는 분들도 그 적당한 거리의 유지 때문에 좀 안심하고 참여해보고 호기심을 갖고 그런 매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나처럼 이렇게
내 꿈에 동의하게 하고 내 목적에 동의하게 하고 이런 욕심을 갖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 사이에서 서로 일상을 유지하고 생각을 나누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걸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렸었고, 그런 점에서 정한신 선생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시사인 읽기 모임 한다는 거 제가 보면서 이제 시사를 이슈로 정치, 뭐 사회 문제 이런 거 이슈로 얘기하면 싸움 나잖아요, 솔직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SNS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대부분이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시사 기사나 뭐 사회적 이슈들 갖고 대화할 때 그런 갈등이 좀 뭐 있은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좀 어떻게 그걸 잘 풀어가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공존하고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갈등이라는 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그런 것 같은데, 대면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계속 깊이 나누고 리액션을 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떤 표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충분하게 대화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사회 모임할 때의 원칙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주장을 하든 일단 충분히 듣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먹는 거죠. 거기에 기반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중간에서 이제 모임을 인도할 때 조금 돕고 함께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쭉 그냥 밀고 나가는데 그냥 이게 막 정리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어떤 편견이나 오해가 가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정말 그런 부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신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듣는 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입장이든 간에 저쪽에 있는 입장이든 간에 다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일단 서로의 생각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알매 기반 속에서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게 되고, 적어도 서로가 설득은 안 되는데, 설득은 보통 안 되거든요. 보통 설득 안 되고 그냥 쭉 평행선일 가능성이 많은데, 적어도 이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와 공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젊은 분들과 이렇게 모임할 때는 대개는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개중에 이제 좀 성향이 다른 분이 한두 분 오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이제 약간 불꽃이 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낫고, 또 한 가지 한 50대 이상인 분들과도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가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성향이 저하고도 많이 다르고 또 참석자들끼리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이 굳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시잖아요. 그걸 서로 바꾸려고 하거나 무슨 임의적으로 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듣는 것, 이걸 통해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시사회 모임 말고도 그 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 집담회라는 걸 하거든요. 공약집 있잖아요. 그 공약집 가져와가지고 서로가 그거 가지고 대화하는 모임도 가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도 뭐 커다란 어떤 당의 이슈나 뭐 이념 가지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도 부딪히는 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일단 적어도 정말 기분 나빴어, 다음엔 안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뭔가 함께 발전하면서 성장하고 또 서로의 어떤 서로를 다듬어가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50대 이상인 분들과 대화할 때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진보적인 그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신데, 근데 한 1년 정도 모임이 되고 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는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데 근본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뀌고 있다. 적어도 다른 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이 모임에서는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마웠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80분 정도 지금 이야기해서 4시 22분이 됐고요. 이제 좀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데 댓글은 끊어졌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내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라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치기 전에 좀 대답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뭐 패널분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네, 작은 모임들, 이런 다양한 모임들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해주시는 말씀도 좋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모임에 대한 홍보도 좋고 어필도 좋고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각자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댓글에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 좀 받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네. 저 이제 제가 다루는 주제가 페미니즘이다 보니까 기독교 영역에서 교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고민을 하냐면 교회에서 페미니즘 책 모임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싫어해요. 라던가 뭐 이렇게 반발이 되게 심해요. 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할 용기를 얻지 못하고 청월함에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영역에서 하는 페미니즘 책 모임을 참석을 하시는데 저는 교회에서 페미니즘 책 모임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 이 영상을 지역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공동체 뭐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책 읽기 모임을 하겠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안 모여서 고민인 거지. 뭔가 모여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는 모임,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장려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페미니즘이라는 이유로 뭐 다른 뭐 세상적인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난색을 표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좀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함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회에서 내지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배워야 할 게 물론 성경을 정말 잘 배워야 하지만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 못 하시겠거든 청월함 모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그냥 나와서 청월함 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청월함 모임 와서 용기를 되게 많이 얻으세요. 용기도 얻고, 그다음 모임에 대한 팁 같은 것도 얻어서, 다시 교회로 가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뭐 역할이 교회 바깥에서 뭐 이런 모임을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여기 와서 용기 얻고, 그러니까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곁에는 생각보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걸 모임 오셔서 확인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누가 하실까요? 저가? 네. 저는 이제 용서점 하면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모임에 대한 사람들 욕구도 많지만 실제로 모임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모임 막 대여섯 개씩 하는 사람도 있고 부천에서 하는 독서 클럽 그 소모임 앱을 통해서 하는 그런 모임들은 멤버가 막 300명씩 다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무조건 선한가? 그러니까 모임이 그 무조건 좋은 건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다들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그 모이는 게 절대 선인가? 그러니까 사실 모임이 요새 어떻게 보면 한 자기 개발의 한 부분으로나
자기 욕구를 채우는 어떤 아니면 약간 불안해서 그래서 이 모임 자체에서도 되게 어떤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면서 하면 좋겠고 그 중에서 또 그냥 용서점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모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 모임,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너 지금 되게 모자라. 그러니까 너는 이걸 익히고 뭔가를 더 해야 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계속 막 더 막 부추기거나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용서점의 제일 유명한 손님이 포도님인데, 포도님은 이제 77세 할머니신데, 뭐 따로 배우시지도 않았고, 근데 용서점 와서 필사하고 낭송하고 지금은 이제 자기 회고로 글을 쓰시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이 포도님이 가진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모임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진행자들 같은 경우는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멤버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이 멤버들한테 기회만 주면 이 멤버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어느 정도 열심히 맡기고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임이 그냥 진행자가 막 가르치고 진행자가 이거를 다 쥐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뭐 모임의 형태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더 그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정해놓고 닫아놓기보다는 조금은 열어놓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각 상황과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장소와 구성원과 좋아하는 것과 그때 분위기가 다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적합한 모임들이 각각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믿고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수경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귀한 댓글 하나 올라왔는데 코로나로 아이들의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있는데 5아이의 엄마시래요. 네. 점심 먹어주는 모임은 없을까요? 코로나가 정말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점심 먹여주는 모임 뭐 만들 계획 있으십니까? 누구라도? 점심 먹여주는요? 네. 아. 아이가 힘들어 하시는, 네. 뭐 질문은 아니죠. 네. 저희 엄마들 모임 보통 아이가 많아도 다 데려오거든요. 그럼 같이. 아이가 많을 것 같으면은 예, 같이 데려오는데 어린 아이들이 많으면 모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실제로 모임이 어려워요. 책 모임만 할 때 아이들이 많으면은 책 쉐어링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이들 데려오면 또 아이들끼리 서로 같이 놀기도 하고 서로 뒹굴기도 하면서 그 잠깐의 순간에 엄마들이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의 순간에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내 아이, 너 아이 상관없이 서로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리 속에서 그냥 아무나 잡히면 밥 먹이고 아무나 잡히면 뭐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막 이런 식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쉼을 누리고 또 같이 밥도 해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덧붙여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서 이 생각이 나거든요. 일상학교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초창기부터 일상학교가 어떤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이런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모임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작은 모임을 중심으로 모임을 꾸렸던 게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가르칠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나이 많으신 회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나눌 이야기가 뒤에 있고 누구에게나 다 배울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모임을 한다면 한결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또 그 모임도 훨씬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서로의 삶을 서로가 이제 가르치고 서로가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임을 나누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또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걸 발견해서 근데 나한테는 어떤 글 쓰는 재능 같은 게 있어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시금 확장시켜서 또 그 일을 더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좀 격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홍정환 대표님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몇 년 전에 청어람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정한신 PD님 대리로 일상학교 사례를 발표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또 토론할 때 한 분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모임을 재미있게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생각에 제가 좀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재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라고밖에. 그런데 그 인도자의 미덕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미있거나 아니면 어떤 많은 자신의 컨텐츠로 모임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인도자에게 있는데 인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임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길어내는 동안 그 사이에 그 침묵을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인도자들은 모임을 완전히 자기가 다 준비하고 세팅해서 사람들 초청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편한 것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일들은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가 그곳에서 의미 있는 때라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역할을 맡기고 나눠주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울리지 않게 잘난 척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 말도 멋진 말을 한번 인용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루시인의 고향이라는 단편소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사실은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이 된 것이다. 루시인의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험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었던 그 길이 우리 눈에 실제로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작은 모임을 지속해가는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어울리지 않게 잘난 척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거 잘라서 공개 클립으로 제가 돌리도록. 네, 어쨌든 저희 지금 1시간 반 정도 이야기 나눴고요. 좀 두섭기도 했지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또 아주 좋은 팁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상학교에서 서로에게 배운다는 모토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희 청어람도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강좌나 작은 모임 아이디어들을 공모하고 그 아이디어들을 보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꾸려가지고 7, 8월 여름 행사들을 또 만들어가고 할 텐데 그게 바로 그 의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유명한 한 사람에게 아주 지식이 뛰어난 어떤 분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갖고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는 그 모임 속에 한국 교회와 사회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은 모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작은 모임들 계속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들도 이 일상학교 그리고 또 독서교육라 또 청어람 용서점 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모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각자 자리에서 이런 좋은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배워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죠. 온라인 모임은 마무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 다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